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에 하락장이 연속돼서 나온 이후에 보유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좀 심해진 상태에서, 그리고서 또 며칠 동안 좀 반등이 나왔죠.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런 정도로 뭔가 좀 이렇게 회복을 좀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평단에는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정도, 어디 4,000원이라고 친다면은 4,000원하고 지금 3,200원이면은 아직까지 가격 차이가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여기 2,700원보다는 그래도 꽤 이렇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게 이때가 지금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때인가요? 좀 기다려야 되는 때인가요? 괜히 뭐 리밸런싱 한다고 뭐 이렇게 사고팔고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막 20% 넘게 돼 있는데 손실이 괜히 커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면은 손해만 더 커질 것 같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리밸런싱 타이밍,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주식을 관리를 해나가는지 좀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지금이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때인가? 아니면 지금 리밸런싱 해야 하나? 아니면은 하지 않아야 하나? 이런 고민의 질문을 클럽에서 훈련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하세요. 그만큼 이 고민은 초보자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숙달되고 숙련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가지고 가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지금도 아직도 항상 그러한 고민을 해요. 물론 그 고민이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경험치는 있는데, 그래도 고민은 여전히 한다. 이 답변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생각은 평생 간다. 어차피 평생 갈 거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고민은 평생 가지만 특정 부분에서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의 정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 고민이 점점 늪으로 빠질 거예요. 근데 선택의 정답보다는 선택에 대한 책임이 더 중요하다. 이게 주식 투자에서 진짜로 중요하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괜히 했네, 이런 마인드와 이거 내가 선택했으니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이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 나갈 때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복잡한 과정을 조금 단순화시킬 수 있는 팁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에 대해서도 하나씩 물어보면서 이야기 추가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리밸런싱을 지금 해야 되나, 한다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최선의 그 정답을 찾아가는 거를 주식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합니다. 뭔가 더 나은 선택지는 있을 테니까. 근데 사실 이제 실전에서는 내가 한 선택을 연속적으로 책임을 져 나가면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나간다.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정답과 오답이다, 이걸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팁을 드린다고 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그런 것들만 단순화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중간의 영역들은 조금 중의적이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는 게 있을 거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되는 거는 정답이고 안 되는 건 오답이겠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분류가 돼요. 하지만 대체로 좀 더 디테일한 영역과 실전 영역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세모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세모예요. OX는 쉬워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OX 구분을 하는 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좌가 빡빡하다. 특정 종목이 굉장히 과비중이다, 오버비중이다, 내가 이미 무리했다, 또는 이거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미 뇌동매매를 포함해서 좀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잘못했다, 그거를 인지하고 있다, 아니면 매매 실수했다, 뭐가 됐든 나는 이거 한번 쇼부 보려고 행동했다, 영혼까지 끌어와서 뭔가 행동했다,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은요 단순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답은 리밸런싱 매도 먼저예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 매도를 먼저 한다가 조금 더 정답에 가깝고요.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효과가 있다, 이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매수를 먼저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운때가 맞고 뭐 종목발 이런 천운이 따라서 종목이 그냥 이유 불문 갑자기 테마 타서 급등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 나겠죠.
근데 그런 게 얼마나 되겠냐 생각해보게 되면 대체로 불리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선 사실 저 리밸런싱을 하는데 매수 먼저 한다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중을 초과한 물타기로 그냥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물을 탔는데 이제 마지막 물까지 탈탈탈탈탈 털어서 넣어줬는데 갑자기 테마 걸렸어. 막 요랬을 때만 좋은 효과 나올 수 있는 대체로 불리한 케이스. 그렇죠. 저걸 리밸런싱이라고 그냥 포장만 할 뿐 그냥 물타기로 그냥 하고 있는 본인의 심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이거는 사실 리밸런싱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갖다 붙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리밸런싱 매도 먼저다. 이렇게 인지하면은 매도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리밸런싱 매수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거 맞는데,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넘어간다. 그거는 정답의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주력으로 다루고 있고 나는 이 종목 관찰 충분히 했어. 예를 들면 내가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정말 관찰도 꾸준히 하고 매매 자체도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나는 이 종목 이때부터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계속 매매 태웠고 여기서 수익도 쌓으면서 이 종목의 파동과 흐름과 뭐 박자, 템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하락을 맞이했네. 이 종목 시장 상황과 여러가지 투자 시장 분위기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을 맞았네. 이런 케이스라고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리밸런싱 매수를 해주는 거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없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리밸런싱 타이밍, 이것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타이밍에서 자유롭다. 그게 결국에는 타이밍의 끝판왕이거든요. 타이밍에서 자유롭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맘먹으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이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상황을 만드는 게 저는 리밸런싱 타이밍의 끝판왕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실력이나 체력과 연동돼요. 진짜로. 타이밍에서 자유로우려면은 실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키워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력과 체력을 키우지 않은 상황에서 리밸런싱 타이밍을 잘 잡는 방법은 없어요. 뭐 잡을 수야 있겠지만 약간 찍기 섞인 잡는 게 될 수밖에 없죠. 실전에서 필연적으로. 그래서 실력과 체력을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그러면 타이밍이 지금보다 키우고 나면 좀 더 자유롭고 그때보다 더 키우고 나면 더 자유롭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유롭다라는 게 실력과 체력을 기르면 뭔가 자유로워진다. 이 얘기가 이제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질문을 하자면 네. 만약에 이럴 때 리밸런싱 매수인 것 같아서 일부 비중을 매수를 해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원치 않게 막 이렇게 쭉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력과 체력이 있는 사람은 이때 뭘 다르게 하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매수하면 왠지 떨어질까봐 못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다르죠.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를 단순 비교하게 되면 여기서 매수하는 행동은 똑같을지 몰라도 이 매수하는 양이 다르겠죠. 이 종목을 오래 봤다, 관찰했다, 꾸준히 이어왔다 등등 이 종목이 주력 종목이다가 전제가 된다면 최소한 이 종목의 박자 정도는 알고요. 여기서 하락을 똑같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비중은 분명히 다를 거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 안에서 자신의 실력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상황을 맞았었을 때 여기서 매수하는 양은 이 행동 하나가 자신의 전체 비중의 치명적인 정도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력이 있거나 체력이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고요. 매수는 똑같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매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때가 매수 타이밍인데 좋아 매수하겠어 라고 하고 선택하는 비중이 복불복이 되겠죠. 이 비중이 자신의 기존 비중에 더해졌었을 때 어떤 효과를 야기하는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가, 이거 자체가 모르겠죠. 실력이 부족할수록, 경험치가 적을수록 이게 그냥 물음표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매수 행동이 찍기에 가까운 형태로 거기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클럽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신경 써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물음표를 알아야 되니까, 자신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근데 지식을 습득한다기보다는 이건 진짜 경험치를 습득해야 되는 영역이긴 해요. 네. 자, 리밸런싱 매수와 매도의 순서는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때가 리밸런싱 매도 먼저냐, 어떤 때가 리밸런싱 매수 먼저냐, 이 순서를 정리하는 거는 좀 간단하고 이거를 정답과 오답으로 규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진짜로 어려운 거는
이 정답과 오답이 존재하지 않는 중간의 세모 영역인데, 이 세모 영역이라는 거는 리밸런싱 매수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리밸런싱 매도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그런 중의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선택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결을 이어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때 진짜 중요하게 필요한 게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라는 게 결국에는 매수 먼저냐 매도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매도를 먼저 할 수도 있는데 매수와 매도가 이뤄지고 매도와 매수가 이뤄지고 매수 매수 매도가 이뤄지고 매도 매수 매수 이런 식으로 조합이 짜이면서 어떤 행위가 반복됐었을 때 무엇을 먼저 했느냐 단순 선택의 정답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식 투자를 하는 실전에서 가장 큰 고민 포인트는, 내가 이왕 매수를 한다면, 리밸런싱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이 효율을 따지기 때문이거든요. 효율을 따지고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고민해 나가는 건데, 일단 저는 이 고민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그때부터가 사실 진짜 주식 투자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리밸런싱 타이밍, 쉽게 정리되는 리밸런싱 매도가 먼저야? 리밸런싱 매수가 먼저야? 리밸런싱을 해도 돼? 리밸런싱을 하면 안 돼? 이런 타이밍적인 고민보다는 거기서 넘어와서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이후에 연결되는 조합. 매수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매매는 매수만 하고 끝이 아니라,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해야 되고 매도를 했으면 다시 매수를 해야 되고 아니면 매도를 해서 전략 매도 할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매수와 매도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모든 행위의 조합, 이걸로 궁극적으로는 수익 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왕 낸다면은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이 수익 극대화까지 가는 효율,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다. 단순히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이때가 리밸런싱 타이밍입니다, 또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리밸런싱 매도가 먼저입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는 리밸런싱 매수가 먼저입니다, 이런 타이밍적 구분, 이론적으로 정답이다 오답이다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게 다 세모,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선택의 영역, 하지만 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의 영역, 그리고 선택을 책임질 때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영역, 이 부분이 진짜 핵심 영역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이걸 진짜 잘하고자 한다면은 정말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연습해보고 이 감각을 키워야 되고, 이거는 진짜 부딪혀가면서 연습하면서 훈련하고 갈고 닦으면서 이 나를 날카롭게 만드는 게 중요한 영역 같아요. 이론적 구분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자, 오늘 리밸런싱 타이밍과 관련돼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리밸런싱 타이밍에서 정답과 오답으로 나뉘어지는, 타이밍적으로 리밸런싱 매도가 먼저야? 매수가 먼저야? 아니면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정답적인 구분,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진짜 실전 투자에서 근본적인 고민의 포인트는 이 단순히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를 구분짓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효율적이고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이 고민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거는 경험하고 훈련하면서 채워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리밸런싱 자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구분 지어준 것 토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의 리밸런싱이 이뤄졌다, 할 줄 알게 됐다, 근데 더 잘하고 싶고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모의 영역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 물음표를 채우기 위해서 좀 더 힘내서 경험치를 쌓아주세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혼자서 이 경험치를 쌓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오셔서 저희랑 같이 경험치를 쌓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클럽 안에서는 이런 경험치 쌓고 훈련해 나가면서 보다 원활한 리밸런싱을 위해서 계속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도움되는 측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종목이 뭐 제가 이제 오프닝에 예를 들었듯이 뭐 나는 4,000원 정도에 물려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네? 그럼 나는 지금 리밸런싱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한다면 매수 먼저야 매도 먼저야? 뭐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본인의 그 평단가 그리고 현재 가격에 따른 내가 얼마나 물려 있는가,
그냥 뭐 단순하게 이제 생각하면은 거기서 오는 그 감정적 변화가 되게 크기 때문에 기준점을 그걸로 삼거든요. 현재 가격과 내가 지금 매수 평단가가 얼마인가. 그 가격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하나의 요소일 뿐이죠. 더 중요한 거는 뭐 내가 주식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가, 다른 종목들 상황은 어떤가, 이 종목도 가격을 떠나서 비중은 어떤가,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꾸준하게 해서 만들어 왔는가, 어디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계속 물 타다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았는가,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려가든 올라가든 뭔가를 만들어갈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 고민을 하는 것부터 사실은 올바로 된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민 없이 그냥 계속 물타다가 여기 저 평단 4,000원인데요 지금 더 물려있는데 리밸런싱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영상이 좀 본인의 그 생각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헤매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정도는 전환이 된 것 같다. 근데 좀 나는 좀 실용적인 그런 팁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매수가 먼저인지 매도가 먼저인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언니님도 지금 여전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태고, 그때그때 매 순간 고민을 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많이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고민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아까 이제 단순하게 OX의 수준에서는 기준점이 되는 거는 이겁니다 라고 설명도 드렸고, 좀 애매한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지금이 뭐 매수입니다, 매도입니다가 아니라 이제 계속 최선의 그 조합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조금 더 경험을 해보시면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다른 영상도 같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해를 하고 그냥 나는 주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 영상을 보신다면은 뭐 이해됐네 안 됐네 여기서 끝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주식은 이해보다는 실천의 영역이고,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계속 매일매일 그 조합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냥 이 영상을 이해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를 올바르게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유튜브 말고 네이버에서 카페도 운영을 하고, 그 카페에서 투자 클럽을 함께 하고 있죠. 클럽에 오시면은 어니스트님 매매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워가면서 궁금한 것도 그때그때 물어가면서 다른 분들이 물어보는 것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실력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클럽 가입하는 거 방법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고요.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눌러서 여기 카페에 입장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카페 가입하기 버튼 있죠? 요거 눌러가지고 한번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공지 보러 가기,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공지가 나옵니다. 이 공지 한번 정독해 보시고, 중간에 영상으로도 저희가 꽤 자세하게 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영상도 보시고, 아래는 뭐 후기도 있고 추가적인 질문 답변 댓글창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공지 하단 부분에 있는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이 버튼 눌러서 작성하시면 저희 쪽에서 컨택해서 상담 한번 해드리고 가입 절차까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클럽 말고도 유튜브도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이 클럽 가입하시려면 이 네이버 카페에 한번 가입해둬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들어와서 카페 가입 한번 해두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